자, 요런 사연도 있습니다. 사귀기로 한 첫날 연봉 오픈 괜찮나요? 대박이군님입니다. 부인남님이 결혼은 경제 공동체라고 하셨던 게 기억나서 사귀기로 한 첫날 연봉을 오픈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한 건 사실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은 없는데? 이 말은 우린 사귀기로 했으니까 이제 결혼 가고 이제 나는 내일이면 이제 자녀 계획해야 되는 지금 그런 분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시죠? 속도가 되게 급하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사귀는 거니까 이미 경제 공동체가 아닐까? 그렇다면 난 너에게 이걸 오픈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자, 근데 오픈하고 나서, 자, 그러니까 고민보다는 먼저 이제 손이 나가는 거죠. 맞죠? 이게 눈보다 손이 빠르죠. 원래 보통. 아시죠? 타짜 대사가 있죠? 눈보다 손이 빠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제 말이 뇌보다 빨랐던 건데, 아차 싶었지만 이미 오픈했어.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느꼈어요.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적어주신 것 자체에서 잘못된 선택이었다. 왜냐? 이거는 순전히 저의 그냥 추론입니다. 왜냐? 이 연봉이 높으면 아차 싶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던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을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이 연봉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게 아닙니다. 우선 안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날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우선 조금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사귀고 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좀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고요. 그리고 결혼하자고 마음이 확실해지면 진짜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연봉을 오픈하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연봉 얘기를 꼭 안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막 공격이 막 들어옵니다. 슬쩍 막 떠보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충분히 좀 가늠도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은데 잘한 선택인지는 아니긴 하지만 이미 말했다면 뭐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했는데 어쩌게 라는 거죠. 뭐 어쩌겠어. 뭐 너무 초현실주의 연애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앞으로 그냥 잘 지내시면 되고요. 반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반응이 어머 막 이런 느낌이죠. 어머 막 이런 거죠. 어머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이라면은 뭐 못한 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느낌이죠. 너무 죄송합니다. 대박이구님 좀 죄송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는 이건 조금 잘못된 선택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세모 정도? 그리고 그냥 뭐, 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무대응 같은 거 있죠. 무반응. 이런 거면은 큰일 났다. 일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괜찮은 분일 수도 있고, 아주 극단적인 분입니다. 신경 안 쓴다. 난 널 사랑한다 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좀 반응을 좀 얼굴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 정도. 라고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하는 고민 중에 하나죠. 돈 빌려달라는 친구 어떡합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최근에는 바빠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대학생 때도 저한테 돈을 여러 번 빌려갔습니다. 이때 끊었어야지. 사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어. 잠깐만. 닉네임이 왜 이래? 선량한 마피아. 뭐 이런 건가요? 뭐 근육토끼 같은 건가? 뭐 3대 800 치는 올챙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선량한 마피아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는데 꾸준히 돈을 빌려줬습니다.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게 강한 느낌이긴 한데 좀 맞진 않는다. 그러니까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전 매력인가? 반전 매력일 수도 있지. 자, 대학생 때 저한테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끊었어야 됐고요. 왜냐면 빌려갔지 오지 않았잖아. 돈이 가기만 하고 오지 않았잖아요. 안 왔으면 여기서 정리하셨어야죠. 얘는 오지 않는 애구나. 가기만 하는구나. 그럼 가라. 가기만 하는 애는 가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오면 그때 이제 다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때도 연락도 안 하고 친하게 지내서 별 상관 없었는데 요즘엔 연락도 안 하는데 돈 필요할 때만 저한테 연락하네요. 왜? 나한테 돈을 주는 애는 우리 선량한 마피아님밖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얘가 그때 나한테 돈 줬었지. 그리고 딱히 뭐 나한테 돈 달라고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또 돈 달라고 해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뭐 괜히 여기서 뭐 욕하고 차단해야지 뭐 이런 마음도 갖지 마시고 그냥 깔끔하게 차단하시면 좋습니다. 괜히 얘기하다 보면은 또 마음이 또 약해져요. 친구한테 돈을 절대 빌려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친구면 빌려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니라는 거.
자, 재테크에 관심 있는 제가 유별난 건 아닌가 회의가 듭니다. 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데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생각이 드는 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밤에 생각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저는 30대 초반 의료계 쪽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의사분이신가요? 모르겠네요. 세후 월 300 초중반 받고 있어요. 의사일 수도 있고 뭐 간호사일 수도 있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일한 지 5년 정도 돼서 2억 가량 모아놓고 대출받고 직장 근처 오피스텔을 자가로 구매해서 거주 중입니다. 5년 만에 2억을 어떻게 모으죠? 대단하시네. 대출은 이번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조금 갚아서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현재는 오피스텔 자가에 살고 있고요. 주식 1,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손실이 좀 있어요. 주식을 한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접는 것도 괜찮고요. 잘하면 계속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느낌인데 나중에 이제 자산이 많아지면 주식이든 뭐가 됐든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금화를 금방 할 수 있는 단기 좀 현금화 가능한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이 정도는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무겁게 움직이는 자산,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30-40%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 뭐 부동산이든 뭐 채권이든 이런 걸 좀 같이 가거든요. 근데 아예 없으니까 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 확실히.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서 주식을 잘하는 분은 아닌데 뭐 주식에 막 올인해가지고 뭐 이거를 막 하다 보면은 배우는 게 많은데 이게 워낙 어려운 판이다 보니까 손실도 나고 그럼 또 이거 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또 물 타요. 막 돈을 막 더 갖다 집어넣고 신용 넣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투자가 돼야 되고 원칙을 지키면서 딱 팔 때 살 때 막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요동치다 보니까 이 흐름 따라 가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대응을 막 하면서 나는 막 트레이딩 하고 있고 뭐 어떤 막 호재에 있는 뭐 종목 찾으면 그냥 막 또 몰빵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안 좋은 투자 습관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작게 해보시는 건 좋고 하다가 내가 답 나올 것 같으면 한번 올인해 보시고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다른 걸로 돈 버시고 나중에 리스크 방어용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매달 적금 150, 퇴직연금 50, 생활비 5, 60. 그러니까 돈도 안 쓰시고 열심히 모으니까 오피스텔도 사고 돈도 모으시고 한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자기 개발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악기도 배우고 운동도 매일 합니다. 그러다가 상승장 기회를 놓친 걸 계기로 재테크와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임장도 다니고 싶고 열심히 투자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된 것 같아서 심란해집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고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만나는 분이 저랑 경제 가치관이 달라서 고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다른 게 나아. 이거는 되게 축하할 일이죠. 이거는 짝짝짝. 네. 왜냐면 결혼하고 다르면 진짜 이거 힘듭니다. 지금 다른 게 훨씬 낫다. 그분도 대기업에 다니고요. 일한 지는 얼마 안 되었어요. 한 2년 정도요. 저는 열정적이고 같이 임장도 다니면서 재테크 지식도 공유하고 싶고 한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주식은 일절 안 하고 오직 예적금만 합니다. 자기도 생각이 있으니 주식을 강요하지 말라고 하네요. 임장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해서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은데 주식을 강요하는 거는 이게 재테크 마인드가 없냐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식을 해가지고 돈 번 분들도 많지만 돈을 못 번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재테크 마인드가 있지만 그러니까 너는 재테크 마인드가 왜 없니? 왜 주식을 안 해? 요거는 등가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예적금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요거는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뿐 그런 것은 아니니 자기를 그대로 봐달라고 하는데 그분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건 저도 압니다. 심지어 제 동생도 제가 너무 유별나다고 자기 개발 안 하면 좀 어떠냐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조급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본의 아니게 다그치고 상처 주게 되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각자 도생이 답입니까? 부끄럽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이게 가장 좋은 건요. 가장 좋은 건 본인이 하고 싶은 이 길 있죠? 이 길과 같이 가는 분을 만나면 됩니다. 괜히 가기 싫다는 애 뒷목 잡아가지고 막 진짜 무슨 헤드락 걸어가지고 끌고 가면은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끌려가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을 만나면은 굳이 힘 안 들이고 오래 갈 수 있는데 괜히 안 가겠다는 사람 막 잡아 끌어다가 가는 거는 서로 힘든 건 맞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 요 A라는 사람이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 요 부위 하나만 좀 수술하면은 얘가 80점짜리가 95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요 마음 때문에 차라리 요 95점인 B를 만나야 되는데 B를 만나는 노력하는 거 대비 요 A를 뜯어고치는 노력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라는 이 자만감.
요 오만함, 요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결혼 전에 나이가 어느 정도 찬 분들이 야 얘보다 더 괜찮은 애는 못 만나는데 이 80점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조금만 좀 끌어올려보자, 얘 한번 레벨업 시켜보자, 요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길이다. 이거는 되는 분이 정말 극히 드문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남편은 결혼하고 바뀌었는데요 라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아니요 저희 남편은 절대 안 바뀌는데요 라는 분이 99%일 것이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걸 바뀌려고 하는 것도 이게 조금 너무 과다한 욕심이 아닌가. 사실 이거를 바꾸는 게 쉬워 보이겠지만 B를 찾는 게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남녀가 결혼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한 4-5명 정도 만나는 게 평균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만나서 그나마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지만, 아니다, 같은 길을 가는 이 사람들, 요 직군들, 여기 안에서 찾아보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지한데 혹시나 나는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오빠겠죠? 그러니까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는 이런 거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인데 얘기를 한번 나눠보자고 해서 바뀔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바뀌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너 주식 손해봤잖아, 너 주식 손해봤는데 너 왜 나한테 주식을 강요해, 네가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라고 속마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진지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쨌든 이 투자를 통해서 성공할 거야 라는 이게 강렬한 분이면 약한 분을 만나서 같이 끌고 가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모임이 있을 겁니다. 요즘 뭐 재테크 모임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가면 또 비슷한 분들이 또 있어요. 뭐 대기업 다니고 뭐 성실하고 또 착한 분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꼭 80점이라는 게 뭐 외모 20, 뭐 성격 20 뭐 이렇게 점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점수가 80점이니까 또 딴 데 가면 또 그분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시다 보면은 결국에 내 기존 남자친구 대비 내가 생각하는 장점이 더 있는 분을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이 남자분도 다른 여자분을 만나면 더 좋은 분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한테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나한테 베스트가 되라고 강요하지도 마. 그래서 진지한 얘기 한번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나이도 많으시니까 뭐 헤어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헤어지기 싫어요, 사랑합니다 라는 분은 포기하시든지 80점을 95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내가 이 15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배점을 너무 높게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분은 대신 적금도 잘하죠. 뭐 내가 보니까 엄청 성실한 것 같아. 그러면 이 정도가 사실은 95점 아닐까? 이분이 잘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분이 투자금을 모아오면 내가 불리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바꿔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95점으로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내 마음이 문제다. 그러니까 보통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니까 이 내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된다면은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귀어가지고 나중에 이별하는 거는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초기에 잘 정리해서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골마 터진 다음에 문제였네라고 하시면은 더 큰 피해가 온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 또 결혼 얘기하고 있네. 살다 보니까 결혼 얘기하면 이렇게 할 얘기가 많지. 결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한 번 해봤는데. 근데 사실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해서 연애 조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많이 했다는 거는 연애 기간이 또 짧기 때문에 수맥만 찾은 거죠. 한 우물을 깊게 파본 분이 오히려 더 연애 상담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부익남님은 이 사람이다라고 느낀 포인트가 있나요? 많이 만나보면 됩니다. 뭐 소개팅해서 좋은 사람이 안 나와요 하면은 많이 만나보려고 하시고요. 저는 소개팅 100명 했는데 좋은 사람이 안 나오네요 라고 하면은 본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요? 저는 항상 소개팅 열심히 했는데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사람들도 소개를 받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소개팅 많이 했는데 남자들은 나 좋다고 하는데 나는 다 싫더라고요 하면은 본인 스스로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소개팅 받는 수준이 내 수준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객관화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 이 절대적인 어둠의 터널 구간, 이 터널 구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나도 좀 내려놓고
상대에 대해서 기대심도 좀 낮추고 그리고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돼야지 하면은 옛날 같았으면 나 싫어할 사람이 나를 또 좋아해 주기도 하니까 결국에 그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냥 소개팅만 하면 언젠가 나타나겠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만나면 100명, 20명, 100명, 200명 만나도 안 돼. 그냥 만나다 보면 편하고 덜 싸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하고 있더랍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혼이 참 어렵습니다.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났었을 수도 있어. 이게 꽤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적은 사람들만 만났는데 마침 너무 잘 만난 거야. 그러면은 뭐 우리는 특별하게 뭘 안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결혼하게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전생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덕을 쌓았기 때문인 거지. 웬만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되게 노력을 해야 만날 수 있더라고요.